자, 문제 21번. 자,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공동현상의 방지 대책,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자, 1번에 펌프의 설치 높이를 될 수 있는 대로 높여서 흡입 양정을 길게 한다. 어때요? 틀렸죠? 자, 공동현상을 방지하려면은 흡입 양정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흡입 양정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의 설치 높이를 될 수 있는 대로 낮춰서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가 옳은 표현이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3번, 4번은 공동현상 방지 대책에 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동력의 차원을 옳게 표시한 것은 단 M은 질량, L은 길이, T는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동력의 차원을 고르는 겁니다. 동력. 자, 그러면은 동력의 차원을 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동력의 단위를 알아야 차원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동력의 단위가 뭐냐? 동력의 단위. 자, 동력의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와트. 와트가 기본 단위죠. 자, 동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그럼 이 와트로 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와트를 이제 다른 단위로 표현하면은 뭐가 되죠? 이거는 줄 퍼 세크와 같죠. 와트는 줄 퍼 세크와 같고요. 그리고 이 줄도 마찬가지로 우리 차원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줄을 또 뭘로 바꿔주냐? 자,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죠.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자,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 단위입니다. 중력 단위. 그래서 이 뉴턴을 절대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자,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맞죠? 1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래서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곱하기 자,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해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곱해주면 미터 제곱이 되죠. 그리고 세크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질량, 길이, 시간으로 다 나타내진 거죠. 자, 이제 차원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차원. 자, 차원으로 바꿔보면 자, 킬로그램은 질량. 자, 질량의 단위니까 M. 그 다음 미터는 길이의 단위니까 L. 그리고 세크는 시간의 단위니까 T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지수를 이제 채워 넣어야겠죠. 미터의 제곱, 제곱미터니까 L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크의 세제곱은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ML 제곱 T의 마이너스 3승.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자, 그림의 역 U자관 마노미터에서 압력 차는 약 몇 파스칼인가? 자, 그림을 한번 간략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역 U자관입니다. 역 U자관. 자, 이렇게 역 U자관. 그래서 자, 이 지점이 이제 A 지점. XA인가요? X. 여기가 X예요. 그래서 여기 PX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점이 이제 PY입니다. PY. 자, 그때 이제 물입니다. 물이 차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유체를 채웠냐면은 비중이 0.9인 기름을 이렇게 자, 이만큼 채운 거예요. 기름을 이만큼 이렇게 채웠어요. 비중이 0.9입니다. 0.9. 자, 비중이 0.9인 자, 기름을 여기 채운 거죠. 자,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자, PX와 PY의 차, 압력 차를 구하래요. PX-PY를 구하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높이가 나와 있죠? 높이가.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의 높이가 자, 1500mm예요. 그래서 미터로 바꿀게요. 1500mm니까 여기는 1.5m가 되는 거죠. 1.5m.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경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길이가 200mm예요. 200mm니까 0.2m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400mm예요. 그러면 0.4m인 거죠. 자, 이렇게 먼저 표현할게요. 자, 그때 자, px-py를 구할 건데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은 자, 같은 높이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지점에서의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같다라는 것은 압력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위치에서. 자, 그럼 여기는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물의 비중량을 감마 1으로 놓을 거고요. 물의 비중량을. 그리고 기름의 비중량을 자, 감마 2로 자, 설정을 할게요. 감마 2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여기 1.5를 H1. 그리고 여기를 H2. 그 다음에 0.2를 H3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만큼. 자, 이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해 주자면 PX에서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면 마이너스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플러스 압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의 압력은 뭐냐? PX 마이너스 자, 얼마예요? 감마1 H1이죠.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어떤 거 알고 있어요? P는 감마 H라는 공식 알고 있죠. 그래서 PX 마이너스 여기는 감마1 H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압력을 또 구해볼 거예요. 자, PY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PY 위로 올라간 거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감마1이죠. 여기는 하얀색 부분이 물이니까 감마1 H2인 거고요. 자, 여기 부분은 기름이에요, 기름. 예, 기름이니까 마이너스 감마2 H3인 거죠. 이렇게. 예, 이 지점에서 압력은 이거고요. 이 지점의 압력은 이겁니다. 둘은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이렇게.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압력 차를 구하래요. PX-PY를 구하는 거니까 PY를 좌변으로 이항하고요. 감마1 H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 PX 마이너스 PY는 이거 넘어왔다고 했죠? 감마1 H1 마이너스 감마1 H2 마이너스 감마2 H3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주면 돼요? 요거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자, 근데 지금 압력차의 단위가 뭐라고 했냐면 요 압력차의 단위가 파스칼의 단위입니다. 파스칼. 킬로파스칼이 아니고요.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그래서 우리 여기 비중량 대입할 때 킬로 뉴턴이 아니고 뉴턴으로 계산할 거예요. 뉴턴으로. 예. 자, 그러면은 자, 감마1은 우리 알고 있죠. 감마1의 값은 알고 있어요. 감마1은 9,800입니다. 물이니까. 뭐 뉴턴 퍼 세제곱미터. 자, 감마3는 감마2죠. 예, 감마2. 감마2는 자, 비중이 0.9인 기름이니까 기름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 곱하면 되죠. 그래서 0.9 곱하기 9,800 해주면 돼요. 0.9 곱하기 9,800. 자, 해주게 되면 감마2는 8,820 나옵니다. 8,820 뉴턴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안 구한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냐? 바로 H2의 값을 안 구했죠? 그럼 H2는 자, H1에서 그러니까 1.5m에서 0.2와 0.4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 높이니까. 그럼 H2는 뭐가 되냐? 0.9m가 됩니다. 맞나요? 빼면 1.5에서 0.2, 0.4 빼주면 돼요. 그럼 0.9m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대입을 하면 끝납니다. 대입하면 돼요. 자, 감마1이 9,800입니다. 9,800. 이거 단위 생략할게요. 자, H1이 1.5m고요. 빼기 감마1 9,800. 자, H2가 0.9m죠. 0.9. 빼기 그 다음에 감마2가 8,820이에요.
8820 곱하기 H3가 0.2m. 0.2m. 이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4116이 나옵니다. 4116이 돼요.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뭐예요? 이게 바로 파스칼의 단위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116 파스칼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정답 몇 번? 2번에 정답이 있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24번. 자, 지름이 5cm인 원형 관 내에 어떤 이상 기체가 흐르고 있다. 다음 중 이 기체의 흐름이 측류일 때의 속도는 단, 이 기체의 절대 압력은 200kPa, 온도는 27도씨, 기체 상수는 2080, 점성계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측류에서 하임계 레인놀즈 값은 220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지금 측류일 때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레이놀즈 수가 나와 있죠. 레이놀즈 수를 이용해서 자,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써먹어야 될 공식 있잖아요. 사용해야 될 공식. 자, 그 공식이 뭐냐?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이걸 써먹어야 돼요. 자, 레이놀즈 수 같은 경우는 자, R이죠. 레이놀즈 수 R2는 얼마냐? 자, 뮤분의 dv 로우죠? 이거 로우. 자, 로우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레이놀즈 수는 뮤분의 dv 로우의 로우가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속도를 구하는 거지. 속도 v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식을 변형해주면 v는 d 곱하기 로우분의 r2 곱하기 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나온 값들이 뭐가 있냐? 자, R2, 레이놀즈 값 나왔죠. 로우수 나왔죠. 그 다음 점성계수 나왔죠. 그리고 지름 나왔죠. 그럼 안 나온 게 뭐예요? 요게 안 나왔어요. 요거 밀도. 그죠? 요 밀도의 값이 문제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기체라고요? 이상 기체라고요. 자, 이상 기체일 때 우리 밀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밀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한 공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RT분의 P였죠.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래서 RT분의 P로 밀도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2080이래요. 2080. 단위는 자,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줄 대신에 어떤 단위를 쓸 수 있어요? 줄 대신에 어떤 단위 쓸 수 있다? 뉴턴 곱하기 미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뉴턴 곱하기 미터가 줄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T는 절대 온도죠. 자, 절대 온도인데 몇 도씨라고 했어요? 온도가 27도씨래요. 그러면 273 플러스 27 켈빈이 되는 거죠. 절대 온도. 그리고 P는 압력. 자, 압력이 얼마래요? 기체의 절대 압력이 200kPa. 자, 200kPa이니까 200 곱하기 10의 3승. 자,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와 같죠.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3승으로 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밀도가 얼마 나오냐? 밀도는 0.3205 나옵니다. 0.3205 kg per 세제곱미터. 네, 이렇게 해서 밀도를 먼저 구했습니다. 밀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밀도를. 자,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직경. 자, 직경이 얼마라고 했어요? 지름이 5cm라고 했죠? 5cm니까 0.05m가 되고요. D값은. 자, 그리고 밀도는 좀 전에 구했어요. 0.3205 kg per 세제곱미터.
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가 2200이라고 했어요. 2200 곱하기 점성 계수는 얼마래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단위는 네,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킬로그램 퍼 네, 미터 곱하기 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속도가 얼마 나오냐? 대략적으로 2.75 정도가 나옵니다. 2.75 미터 퍼 세크. 자, 이렇게 해서 레이놀즈 수를 이용해서 바로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의 정답인데요. 자, 다음 25번. 두께 4mm의 강평판에서 고온측 면의 온도가 100도씨이고 저온측 면의 온도가 80도이며 단위 면적에 대해 매분 3만 kJ의 전열을 한다고 하면 이 강판의 열 전도율은 몇 와트 퍼 미터 도씨인가? 자, 이거는 이제 전도율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죠. 풀어보죠. 자, 일단 그 열 전달량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자, 열 전달량 구하는 공식. 자, Q는 L분의 KA. L분의 자,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거죠. 예, T2-T1입니다. 델타 T.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열 전도율을 구하는 거죠. 즉, K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K의 값. 열 전도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변형시켜서 K는 A 곱하기 델타 T분의 뭐가 돼요? Q 곱하기 L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값을 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A라고 하는 건 지금 뭐냐? 단위 면적당이라고 했죠.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이라고 했으니까 1제곱미터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델타 T입니다. 델타 T. 온도 차. 얼마예요? 지금 고온 측의 온도가 100도씨고요. 저온 측의 온도가 80도래요. 그러면 100-80도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섭씨 온도로. 그 다음에 열 전달량이 얼마래요? 매 분당 3만 kJ이래요. 자, 쓸게요. 3만 kJ per minute. 맞나요? 매 분당 3만 kJ. 자, 그리고 곱하기. 자, L은 뭐예요, L은 두께죠, 두께. 자, 4mm라고 했으니까 0.004m.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자, 단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단위. 자, 단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킬로줄입니다, 킬로줄. 자, 여기 단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단위예요. 잘 보세요. 킬로줄 퍼 미닛입니다. 그럼 여기서 킬로줄에서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바꿀 필요가 없겠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킬로줄에다가 요 분을 초로 바꾸면 몇 초가 돼요? 60초가 되는 거죠. 60초. 자, 그러면 우리 뭘 배웠냐? 줄 퍼 세크가 뭐랑 같다고 했어요? 줄 퍼 세크가? 와트랑 같다고 했죠? 와트. 맞나요? 줄 퍼 세크가 와트랑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분을 60초로 바꿔서 자, 3만을 60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3만을 60으로 나눠주면 5,000. 맞나요? 500인가요? 500? 500이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500 곱하기 여기 뭐가 있냐면 키로가 있죠? 그럼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됩니다. 키로니까. 그래서 50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단위가 뭘로 되는 거예요? 줄 퍼 세크가 와트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와트로.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0.004m 그리고 1제곱미터 곱하기 100-80도씨. 자,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열 전도율의 단위 와트 퍼 뭐가 돼요? 미터 켈빈이 되나요? 미터 도씨.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열 전도율이. 그죠? 이렇게 단위를 바꿔주셔야 계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 정확하게
1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100. 단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와트 퍼 미터 도시.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열 전도율은 얼마 나온다? 예, 1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에 있고요. 다음 26번. 자, 물을 송출하는 펌프의 소요 축동력이 30kW, 펌프의 효율이 90%, 그리고 전향정액 25m일 때 펌프의 송출 유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세크인가?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보세요. 자, 26번. 자, 일단 펌프의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P는 자, 이타분의 자, 감마 Q H인 거죠. 근데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의 비중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9.8을 대입하시면 돼요. 9.8. 그죠? 그리고 축동력은 뭐가 좀 없냐? 축동력은 전달 계수가 제외되는 거죠. 네. 자, 이 식에서 이제 감마를 9.8로 바꿀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자, 이걸 9.8로 바꾸죠. 자, 9.8 QH.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유량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유량. 자, 유량 Q는 9.8 곱하기 H분의 P 곱하기 이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입을 하면 자, 9.8 곱하기 전향정이 25m예요. 전향정 25m고요. 그 다음에 동력은 축동력이 30kW라고 했죠. 30kW 곱하기 자, 효율이 90%. 그러니까 0.9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유량, 펌프의 송출 유량은 대략 0.11 정도가 나옵니다. 0.11 세제곱미터/세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점성계수가 0.08이고 밀도가 800인 유체의 동점성계수는 몇 제곱센티미터/세크인가? 자, 동점성계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자, 동점성계수는 기호가 뉴죠, 뉴입니다, 뉴. 자, 뉴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밀도분의 점성계수로 구할 수 있죠. 밀도분의 점성계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다시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자, 문제 다 나왔어요. 문제에 점성계수의 값과 밀도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점성계수는 자, 0.08 그리고 단위를 써볼게요. 킬로그램 퍼 미터 곱하기 세크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800 그리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동점성계수의 단위를 딱 봤더니 제곱센티미터/세크로 나왔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 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미터를 뭘로 바꾼다? 센티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센티미터로. 자, 그럼 어떻게 바뀌냐? 잘 보세요. 0.08 킬로그램 퍼 미터. 자, 그럼 미터는 몇 센티미터죠? 1미터는 100cm죠? 100cm. 그래서 여기는 10의 제곱. 맞나요? 10의 제곱. 10의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곱하기 세크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0의 제곱 센티미터가 미터니까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800 킬로그램 퍼. 자, 이제 세제곱미터예요. 세제곱미터. 잘 보세요. 자, 1미터가 10의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1세제곱미터는 자, 세제곱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제곱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10의 6승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들어가냐? 10의 6승 세제곱 센티미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가 여기 나온 것처럼 제곱 센티미터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네,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11제곱센티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점성계수의 값은 얼마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8번. 자, 동점성계수가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 물이 30mm의 지름 원관 속을 흐르고 있다. 측류가 기대될 수 있는 최대 유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 퍼 세크인가? 단, 인계 레이놀주수는 210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 지금 최대 유량을 구하는 거죠. 최대 유량. 그럼 우리 최대 유량을 구하려면은, 자, 이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보세요. 자,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그 원관에 관의 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유속만 알면, 속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유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유속을 구해야 바로 유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나온 조건을 보시면 동점성계수가 나왔고, 그리고 인계 레이놀수가 나왔죠. 동점성계수가 나왔고 레이놀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보세요. 레이놀주스 R2는, 자, 이런 공식이 있었죠. 로분의 뮤분의 자, 뮤분의 dv 로. 자, 이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점성계수를 이용한 공식이고요. 이제 문제에서 동점성계수가 나왔으니까 동점성계수로 식을 바꾸면 뉴분의 dv인 거죠. 예, 뉴분의 dv. 그럼 여기서 무엇을 구할 거냐면 바로 이 v의 값을 구할 거예요. v의 값. 자, R2는 뉴분의 dv를 이용해서, 자, 속도, 유속 v를 구하면 v는 d분의 R2 곱하기 뭐가 돼요? 뉴가 되는 거죠. 뉴. 자, 그럼 이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 D라는 값은 이제 관의 내경이니까, 자, 관의 내경이 얼마래요? 30mm. 예, 30mm니까 0.03m죠. 30mm, 0.03m. 그 다음에 레이놀주수가 2100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점성계수가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요.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는 나와 있죠? 네, 제곱미터 퍼 세크. 제곱미터 퍼 세크.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유속이 얼마냐? 유속이 대략 0.0805가 나옵니다. 0.0805. 0.0805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유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직경의 제곱이죠. 직경 얼마라고요? 0.03m라고요. 0.03의 제곱이 되고요. 자, 단면적에다가 유속 0.0805 미터 퍼 세크를 곱하면 나오겠죠? 유량값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유량은 5.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옵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29번. 온도 20도씨인 물속에서의 압력이 2.17 기가파스칼이다. 음속은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단, 밀도는 998이고 최적 탄성계수는 1.14 곱하기 10의 8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 음속. 네, 음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음속을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어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음속 A는 루트 로분의 K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로분의 K. 그래서 로는 밀도, K는 최적 탄성계수.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일단 밀도가
998이라고 했습니다. 998 kg per 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최적 탄성 계수는 1.14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1.14 곱하기 10의 8승이고요. 단위는 kg per 미터 세크 제곱입니다. kg per 미터 세크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하시게 되면 단위는 똑같이 뭐가 돼요? 음속이니까 미터 퍼 세크가 나올 거라고요. 단위는 다 약분되면. 계산하시면 이제 이 값은 대략적으로 338 정도 나옵니다. 338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0번. 어떤 기체를 20도씨에서 등온 압축하여 절대 압력이 0.2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로 변할 때 최적은 초기 최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보세요. 지금 어떤 기체를 20도씨에서 뭐 한다고요? 등온 압축한대요. 등온 압축한대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일-샤를의 법칙에서 보일-샤를의 법칙. 자, 식이 어떻게 돼요? T1분의 P1 곱하기 V1은 T2분의 P2죠, P2. 자, T2분의 P2 곱하기 V2가 되죠. 이게 보일-샤를의 법칙인데,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등온 압축한다. 온도가 일정한 거죠? 온도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T1과 T2가 사라집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뭐예요?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결국 이것은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보일의 법칙. 왜? 온도가 일정한 거니까. 자, 그럼 이 식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자, 압력이 변화했을 때 변화한 후의 최적이 변화 전의 최적의 몇 배인지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 V2가 V1의 몇 배인지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V2는 어떻게 되냐? P2분의 P1 곱하기 V1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바로 P2분의 P1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2가 V1의 몇 배냐? 이걸 물어본 거니까. 자, 그러면 자, P2가 얼마예요? P2가 지금 1메가파스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변화한 게 1메가파스칼이고요. 변화하기 전이 0.2메가파스칼인 거죠. 변화하기 전이 0.2. 그러니까 0.2에서 1메가파스칼로 변화한 거잖아요. 그죠? V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1분의 0.2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5분의 1 V1. 그래서 나중 최적은 처음 최적의 몇 배? 5분의 1로 뭐 한 거다?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부피가 수축. 팽창이 아니라 수축한 거죠. 5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5분의 1로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관내의 흐름에서 부차적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배관의 마찰 손실 중에서 주 손실이 있고 그리고 부차적인 손실이 있죠. 자, 그 중에 주 손실은 바로 배관, 관로에서의 마찰 손실이 바로 주 손실이고요. 나머지 손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의 급격한 확대 손실, 관의 급속한 축소 손실, 뭐 아니면 관 부속류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손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관 내 관로에 의한 마찰 손실 자체가 주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 2번에 직선 원관 내의 손실 나와 있죠. 이것은 부차적 손실이 아니고요. 주 손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지름 40cm인 소방용 배관에 물이 80kg/s로 흐르고 있다면 물의 유속은 약 몇 미터 per sec인가? 자, 뭘 구하는 거예요? 물의 유속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 나온 값이 뭐냐? 바로 중량, 유량 나와 있죠? 질량, 유량.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질량, 유량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질량, 유량을 구하는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M/는 A, V, 로우죠? 질량, 유량입니다.
질량, 유량은 AV로우예요. AV로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물의 속도를 구하는 거죠. 이 V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V의 값. 그러면 이 식을 변형해서 우리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V는 A 곱하기 로우 분의 M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대입을 해보죠. 자, A라고 하는 거는 배관의 면적입니다. 단면적.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지름이 얼마래요? 지름이 40cm. 그러면 0.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직경 제곱이니까. 자, 곱하기 밀도는, 자, 밀도가 얼마예요? 물의 밀도는 우리가 암기하셔야겠죠? 물의 밀도예요. 얼마? 1000kg per 세제곱미터. 다 있을까요? kg per 세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질량, 유량은 나왔죠, 문제. 80kg per sec.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됩니다. 해주시게 되면 물의 유속은 대략 0.64 정도가 되네요. 0.64 m per sec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 2번에 있고요. 다음 33번. 저장 용기로부터 20도씨의 물을 길이 300m, 지름 900mm인 콘크리트 수평 원관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다. 유량이 초당 1세제곱미터일 때 원관에서의 압력 강하는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관 마찰 계수는 0.023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 원관에서의 압력 강하. 압력 강하를 구하래요.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딱 보니까 관 마찰 계수도 나와 있고, 그러면 달시 바이스바의 식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먼저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H는 EGD분의 FLV제곱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 H는 뭐예요? 마찰 손실 수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감마분의 뭘 쓸 수 있어요? P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압력 수도. 그래서 감마분의 델타 P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할 거냐? 바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압력 강하 델타 P의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델타 P는 바로 EGD분의 FLV제곱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비중량만 딱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압력 강하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걸 구하기 전에 더 먼저 구할 게 있죠. 뭘 구해줘야 돼요? 바로 속도. 속도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속도를 알아야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속도. 자, 그럼 여기서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속도. 자, V는 단면적분의 유량이죠. 그죠?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름이 얼마냐? 지름이 900mm라고 했죠? 그러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예요? 900mm면 0.9m. 맞나요? 0.9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유량은 1세제곱미터 per sec였죠. 네. 자, 이걸 계산해 주시게 되면, 자, 유속이 얼마 나오냐? 유속이 1.572 정도 됩니다. 1.572 m per sec가 돼요. 그럼 이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 m per sec 제곱이고요. 자, D는 직경이니까 0.9m 아까 했죠? 0.9m. 자, F는 관 마찰 계수 0.023이었고요. 0.023 곱하기 길이는 300m 곱하기 유속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곱해 줘야 돼요. 1.572를 제곱해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 요 감마는 뭐다? 네,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 얼마? 9.8 kN per 세제곱미터.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기 전에 요 9.8 약분해도 돼요. 그럼 또 간단해지겠죠. 이거 지워주면.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압력 강화가 얼마 나오냐? 이게 9.47이 돼요. 9.47. 단위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단위가 뭐예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바로 킬로파스칼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9.47 킬로파스칼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면적이 같은 두 물체가 있다. 표면 온도가 200켈빈인 물체가 내는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가 100켈빈인 물체가 내는 복사 에너지의 몇 배인가? 자, 이거는 소방 원론에서도 나왔던 문제죠. 바로 복사 에너지와 절대 온도의 관계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34번. 자, 복사 에너지 E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복사 에너지 E는 바로 절대 온도의 몇 제곱에?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 온도가 몇 배냐? 자, 표면 온도가 200켈빈인 물체가 내는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가 100켈빈인 물체가 내는 복사 에너지 몇 배냐? 그럼 지금 절대 온도가 몇 배예요? 200켈빈과 100켈빈 몇 배예요? 정확히 2배죠. 자, 2배니까 이거는 2배 그리고 4제곱이 되는 거죠. 절대 온도가 2배니까. 그래서 2배의 4제곱이 돼서 복사 에너지는 16배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자, 출구 단면적이 0.0004제곱미터인 소방 호스로부터 25m/s의 속도로 수평으로 분출되는 물 제트가 자, 수직으로 세워진 평판과 충돌한다. 평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힘은 몇 뉴턴인가? 자,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평판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평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수직 평판에, 자, 수직으로 물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수직으로 물을 분사하고 있어요. 그때 이 분사구의 그 단면적이 얼마냐면은 0.0004제곱미터래요. 그리고 속도는, 유속은 얼마래요? 25m/s래요. 자, 이 속도로 물을 이렇게 딱 때리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수직 평판이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쪽에서는 몇 뉴턴의 힘으로 견뎌야 이 평판이 서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 분출되는 물에서 나오는 힘과 여기서 버티는 힘이 어떻게 돼요? 힘이 같아야 고정되겠죠? 같아야 둘 중에 어느 한쪽이 크면 이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힘이 같아야 정확히 딱 세워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수직 평판에 작용하는 힘 F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F는 뭐냐? 바로 로우 곱하기 Q 곱하기 V죠. 로우 QV. 이거는 수직 평판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수직 평판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유속이 나왔죠. 유속. 그리고 단면적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단면적과 유속을 곱하면 여기 나와 있는 유량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유량이라고 하는 값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랑 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Q 대신에 AV를 대입하면 자,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로 곱하기 A 곱하기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굳이 이 유량의 값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자, 물의 밀도. 로는 물의 밀도입니다. 자, 물의 밀도니까 10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죠. 단위가. 그러니까 중력 단위로 바꾸면. 자, 곱하기. 그 다음 A는 단면적. 여기 단면적 0.0004예요. 제곱미터. 자, 곱하기. 자, 유속의 제곱입니다. 25m/s죠. 그러면 25m/s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AV 제곱.
rho AV제곱. 이게 수직 평판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정확히 250N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250N의 힘으로 견뎌야 돼요. 그래야 이 평판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36번. 동일한 성능의 펌프 3대를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은 이제 펌프의 운전과 관련된 건데, 자,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냐, 아니면 병렬 연결하냐, 그 차이가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펌프를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와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처럼 자, 펌프를 몇 개를 연결한 거냐면은 펌프를 3대. 자, 펌프 3대를 지금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자, 먼저 직렬로 연결했을 때, 잘 보세요.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자, 토출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자, 3대를 직렬로 연결해도 토출량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양정 또는 압력은 몇 배가 돼요? 3대를 연결했으니까 몇 배가 된다? 3배가 됩니다. 3배. 3배가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는 자, 토출량이 3배가 되고요. 그리고 압력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자, 펌프 3대를 동일한 성능의 펌프 3대를 어떻게 연결했다고요? 병렬로 연결했대요. 병렬로. 그럼 병렬로 연결해주면 토출량 또는 유량은 3배가 되고 압력 또는 양정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유량이 3배 증가한다. 유량이 3배 증가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예,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다음 중 물리적인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물리적인 법칙이 아닌 거예요. 1번, 뉴턴의 운동 법칙. 2번, 에너지 보존의 법칙. 3번, 질량 보존의 법칙. 4번, 열 평형 상태. 자, 보기 중에서 물리적인 법칙이 아닌 거 하나 있죠. 하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아닌 거 있잖아요. 뭐 있어요? 열 평형 상태. 열 평형 상태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바로 화학적인 법칙이랑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열 평형 상태는 바로 연력학 제0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법칙이 아닌 것은 4번의 열 평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38번. 자, 그림의 액주계에서 기름의 비중이 0.8, 수은의 비중이 13.6일 때 관 중심 A의 계기 압력은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자, U자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아까 역 U자관 나왔었죠? 근데 U자관이 또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자, U자관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수은은 어디에 차여 있었냐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수은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수은이 이렇게 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수은이 어떻게 차여 있냐면 자, 이만큼이 지금 수은이 차여 있대요. 이만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그림과는 좀 달라요. 여기 차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표현을 좀 해볼게요. 길이를.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PA입니다. PA. A 지점 PA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요 높이가 얼마냐? 이 높이가 0.25m래요. 여기가 0.25m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5m래요. 0.45m.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 여기에는 기름이 들어있고요. 기름. 그리고 여기에는 수은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수은. 자, 그때 이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편하냐? 자, 여기냐? 어디가 편하겠어요? 여기가 편하죠. 여기가. 왜냐면 지금 여기 부분은 자, 기름이죠. 똑같은 기름이죠.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그럼 서로 뭐가 돼요? 상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값이라고요. 여기는 밑에는. 그래서 기준점을 여기다 기준점을 잡는 거죠. 여기다.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기름의 비중량을 감마 1으로 놓을 거고요. 기름의 비중량. 그리고 수온의 비중량을 감마 2로 놓죠. 감마 2. 자,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놓을 거냐면 높이를 이렇게 놓죠. H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1. 맞나요? H1.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2로 놓을게요. 어차피 같은 수온이니까 높이 똑같이 설정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점에서의 압력을 구해볼까요? 자, PA 내려왔죠? 내려오면 플러스예요. 올라가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내려왔어요. 플러스 감마1 H1. 자, 그 다음에 자, 이 점에서의 압력 구할 건데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 여기는 지금 개방되어 있죠? 관이 뚜껑 뚫려 있잖아요. 개방되어 있잖아요. 개방되어 있으니까 압력 제로입니다. 대기압 상태. 자, 제로로 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뭐예요?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죠? 그럼 이 점에서의 압력은 뭐냐? 이 점에서의 압력은 자, 감마2 H2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요만큼의 압력. 왜냐면 높이가 H2니까. 자, 둘이 뭐하다고 압력이 같다고요. 이렇게. 맞나요? 네, 둘이 같다고요. 압력이.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A 지점에서의 압력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A는 얘 넘기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감마1 H1 플러스 감마2 H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풀려면 감마1과 감마2의 값을 알아야 되죠? 그럼 감마1은 뭐냐? 기름의 비중량. 그럼 기름의 비중량은 기름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감마1을 또 별도로 구할게요. 감마1은 얼마 나오냐? 지금 기름의 비중이 0.8이에요. 0.8 곱하기 얼마? 지금 문제에서 단위가 킬로파스칼. 지금 여기서 킬로파스칼로 물어봤기 때문에 자, 9.8로 놓을게요. 9.8. 물의 비중량을 9.8 킬로뉴턴으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감마1의 값은 얼마냐? 감마1의 값은 딱 나오죠. 133.28입니다. 133.28 나오고요. 자, 감마2는 감마1이 0.8이죠? 바뀌었네요. 자, 바뀌었어요. 133.28이 아니라 0.8을 곱하면 7.84 돼요. 7.84가 되고요. 이제 감마2가 수은이니까 감마2는 수은의 비중이 13.6이에요. 13.6 곱하기 9.8을 해주면 감마2의 값은 이게 133.28 나오죠. 133.28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로 다 대입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마이너스 감마1이 7.84죠. 7.84 곱하기 H1. 저기 H1의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높이가 0.45m죠. 맞나요? 0.45. 0.45. 자, 플러스. 자, 감마2는 뭐예요? 감마2가 133.28. 133.28 곱하기 H2가 요만큼이죠, 요만큼. 0.25 더하기 0.45. 그럼 0.7m.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89.8 정도 돼요. 89.8이고요. 단위는 킬로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89.8 킬로파스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물속 같은 깊이에 수평으로 잠겨있는 원형 평판의 지름과 정사각형 평판의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두 평판의 한쪽 면이 받는 정수력학적 힘의 비는 얼마냐? 자, 보세요. 자, 이게 그 기존에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뭐 이걸 답만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답이 암기가 안 됐던 분들은 뭐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도시화 해보면 지금 자, 여기 수조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같은 깊이에 자, 하나는 이렇게 원형으로 잘 보세요.
자, 원형으로 되어 있는 평판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자, 이러한 평판이 있대요. 이렇게 같은 깊이예요. 자, 같은 깊이라는 게 뭘 알려주는 거냐? 같은 깊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평판이 받는 압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 압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깊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원형 평판의 지름과 그리고 정사각형 평판의 그 한 변의 길이가 똑같대요. 평판의 지름과 길이가 똑같대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임의로 1m로 놓을게요. 1m. 1m로 그냥 놓고 풀죠. 문제 안 나왔으니까. 자, 근데 우리 이런 게 있죠. 자, 힘 F는 자, 물체가 받는 압력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단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판이 받는 힘을 F1, 이 평판이 받는 힘을 F2라고 논다면 자, F1은 P1 곱하기 A1이 되고요. F2는 P2 곱하기 A2가 돼요. 맞나요? 첨자로 구분하자면. 자, 그런데 여기서 같은 깊이라고 했으니까 받는 압력이 뭐하다고요? 압력이 똑같다고요. 그럼 이제 P1과 P2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F1 대 F2는 A1 대 A2랑 같다는 거죠. 맞나요? 힘의 비는 단면적의 비랑 똑같다고요. 왜? 압력이 똑같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A1과 A2를 구하면 돼요. 자, A1은 원의 면적이죠. 원형이니까.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1의 제곱이 돼요. 이거 대 A2는 자,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1 곱하기 1인 거죠. 면적은.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잖아요. 이걸 계산해 주면 얼마 나오냐?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0.785가 되거든요. 0.785가 돼요. 0.785 대 이거는 얼마예요? 1이죠. 근데 보기를 보면은 이런 답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역수 0.785분의 1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죠. 역수가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0.785로 나눠주고요. 여기도 0.785로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0.785로 나눠주면 얘가 1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돼요? 0.785분의 1인 거죠. 그때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바로 1.27 정도가 돼요. 그래서 F1 대 F2는 몇 대 몇이다? 1 대 1.27이라는 이러한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자, 점성계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질량, L은 길이, T는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점성계수에 대한 거예요. 자, 1번. 차원은 ML-1, T의 -1승이다. 자, 1번 맞는 거고요. 2번.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이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다음 3번. 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이것도 맞죠. 온도에 따라서 점성이 바뀌거든요. 맞죠? 그 다음 4번. 공기의 점성 계수가 물보다 크다. 자, 틀렸습니다. 4번. 자, 여기 보시면 그 점성 계수의 값을 한번 비교한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몇 도씨가 기준이냐면은 15도씨의 기준으로 했을 때 섭씨 15도씨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공기의 점성 계수와 그러니까 지금 점성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기와 물의 그 점성 계수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15도씨 기준인 거예요. 자, 공기의 점성 계수는 얼마냐면 1.8 곱하기 10의 -5승이에요. 1.8 곱하기 10의 -5승이고요.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퍼 이제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단위가. 자, 그 다음에 자, 15도씨일 때 물의 점성 계수는 얼마나냐? 1.12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자, 뭘 할 수 있어요? 물의 점성계수가 공기의 점성계수보다 더 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공기의 점성계수가 물보다 작다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